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요한 저항, 단기 저항 때도 잘 뚫어주고 수렴해서 하단으로 들어가겠지만 다시 이렇게 빠르게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렴을 위로 돌파했다라는 그런 관점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리테스트가 됐고, 그리고 이 구간 이동평균선 4시간 봉이 밀집되는 구간을 지지를 해줌으로써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9시 마감됐을 때 지지를 또 받으면 여기에 눌림의 음봉이 하나 딱 기다리는데 이 음봉까지만 딱 본 다음에 현물도 조금 매수를 진입하는 쪽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념하고 있던 테드 도미넌스,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수렴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라 굉장히 이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나스닥과 그리고 S&P 그리고 다우 지수는 좀 약조정 정도 혹은 뭐 조금 하락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약 하락 정도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올랐단 말이죠.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랐어요. 5%. 이런 거 보면 이제 디커플링이 좀 시작이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공식 디폴트에 돌입을 했는데 이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자를 갚지 못한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채무 상환을 못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디폴트를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파산을 선언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도 지금 디폴트가 나오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연쇄적으로 디폴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터키의 디폴트의 상황을 보면서 터키만의 그 암호화폐 장세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붙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베네수엘라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고 화폐가 무너지고 디폴트가 선언이 되는 장세에서는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연쇄 부도가 될 때가 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신용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증시는 여전히 조정을 받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딥커플링이 그때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눈여겨보시고 이 차트를 그리고 계속 보게 되면 29,800에서 3만 달러 구간의 지지를 만약에 받게 되면 이 구간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밑으로 이탈을 한다 그러면 다시 이게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숏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어제 약간 이게 무빙이 좀 달라진 걸 느껴서 약간 뭔가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여기서 쇼 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아마 숏 쳤다면 손절이 났거나 뭐 그런 아니 물려 있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보통 숏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내 자리 한 번만 더 주면 나 본전에서 나오겠어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보통 자리를 어정쩡하게 주고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수 롱을 많이 잡는다 그러면 타이밍을 잡을 때는 한 29,000, 3만 정도부터 한 29,800 뭐 요 구간이 되게 손익비가 좋은 라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우려하던 테더 1분기의 감사 보고서에서 종합 자산이 부채를 초과했고 그리고 기업 어음의 보유량이 전분기 대비 17%가 감소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국채로 샀거든요. 미국 국채. 그래서 좀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로 바꿨는데 이 부분은 테더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거를 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개념으로 저는 작용을 한다고 보고요. 이것 때문에 좀 올랐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 한 주는 테더의 힘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였다. 테더는 여러 번의 블랙스완 이벤트와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을 통해서 안정성을 유지했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검증된 고객의 상환 요청을 수락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최신 증명은 테더나 완전한 그 준비금에 뒷받침되고 있으며 테더의 비축물 구성이
강력하고 보수적이며 유동적이다라는 건데 약속대로 기업 어음을 줄였고 미국 재무부 채권에 대한 보유량을 늘렸다. 이건 안전자산으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을 할 수 있구나, 신용도가 있구나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테더 이슈는 거의 뭐 2018년, 17년부터 계속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에 직면을 했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테더를 괴롭혔지만 그때마다 살아남은 것이 테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되게 제 방송에서도 어제 막 불안한 말을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테더 큰일 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러신 분들은요, 혹시 그냥 정말 혹시 모르니까 USDC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테더를 갖고 있는 분은 FTX로 가면 돼요. FTX를 가서 USDC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바이낸스에서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USDC 점유율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테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USDC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에 직면을 하게 될 시기가 올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지금 당장은 어떤 대피소로 USDC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USDC가 괜찮겠느냐 하면은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소 우려했던 이 비트파이낸스 롱 있죠. 이게 다행히 긍정적인 부분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테더가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UST가 무너졌을 때 비트코인 UST 마켓에서는 거의 뭐 10만 달러를 찍었었거든요. 10만 달러, 뭐 12만 달러 이렇게 찍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람들의 어떤 걱정과 위기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테더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롱 물량은 결국 과거에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높았을 때의 상황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롱 물량이 높았을 때가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이에요. 여기서 꺾였을 때, 롱 물량이 고점을 찍고 꺾였을 때 시점부터 롱이 청산이 되면서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올려줬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롱 물량이 높은데 이 구간의 롱 물량은 개미의 물량은 아니다. 기관이 먼저 잡고 있는다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위터에 보면 이런 차트가 있는데 바텀이냐 아니면 2년 동안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되게 유사해 보이는 차트가 보면은 이때랑 좀 유사한 것 같기도 해요. 이때랑.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 구간이 5,000달러 정도의 구간, 2018년에 5,000달러 정도의 구간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정도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모양이, 이걸 한번 확대를 해봅시다. 모양이 지금 요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요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약간 여기서 모양이 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 기간도 그렇고, 이건 395일이에요. 395일. 맞죠? 395일. 여기도 396일이거든요. 그러면 762일, 뭐 641일 동안 이렇게 어떤 횡보하는 기간이 있다가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어느 정도 횡보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더 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22K를 깬다, 뭐 21K를 깬다, 18K 간다, 뭐 9K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어정쩡하게 올리면서 횡보시키면 코로나 빔 때처럼, 그럼 저는 아무도 못 잡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처럼.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될 위험성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뭐 아예 현금 비중이 100이다 그러면은 조금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 눌림목 때 좀 알트코인을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도 좋고 상관없어요. 비트코인도 좋고. 근데 보면 지금 진짜 일봉에서 이렇게 과매도가 뜨는 순간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 구간이.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일봉상에서 과매도가 뜬 순간이 이때, 뭐 이때 이렇게 돼 있는데,
과매도가 뜰 때마다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양새는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 잘 반등 안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봉상에서 상승 다이버스가 뜬 것도 있어요. 위믹스처럼 이런 애들도 되게 좋죠. 그러면서 눌렸을 때 뭘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저런 일봉에서 다이버스가 떴던 애들, 그리고 메타가 조금 괜찮은, 그러니까 P2E나 뭐 메타버스나 이런 메타들이 되면 더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또 오늘 발언을 했는데, 머스크보다 부자가 아니면 비트코인 투자 주의해라. 재밌는 게 뭐냐면 빌 게이츠가 옛날에 2021년 2월 달에는 중립으로 바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몇 달 안 지나서 부처빔이 나왔죠. 그리고 팔아라고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2018년 2월 달이에요. 2018년 2월 달. 그래서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뭐 빌 게이츠의 어떤 뭐 해안이 맞을지 그리고 틀릴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이 구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왜냐면 이렇게 디커플링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유지가 되면 코인 시장으로 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방송하면서 쇼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선물방에서는 이렇게 올 타겟이 갔거든요. 어제 이제 롱도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롱 먹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숏을 또 먹었고, 그 다음에 뭐 롱 이렇게 먹었고, 약간 이런 개념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선물방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현물도 좀 장세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선물을 좀 많이들 좀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선물을 하고 계시는데 좀 어렵고 혼자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제가 선물방 이렇게 디테일하게 타점이랑 정보 그 관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물방에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비트겟 거래소에 가입을 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시드를 입금을 하신 다음에 그 밑에 신청하는 구글 폼 링크가 있습니다. 선물방 신청 링크가 있는데, 이제 무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게 뭐 회원비를 또 받느냐 이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선물방은 회원비 받지 않아요. 그냥 이제 거래소 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메일 그리고 거래소 UID, 그 다음에 시드를 입금했는지 여부, 얼마 입금했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주소와 그 다음에 선물 카톡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수익 인증도 해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선물방이랑. 그래서 그 방에 제가 초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멤버십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멤버십은 현물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은 어떻게 가입하냐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